안녕하세요. 와, 요즘 주택시장 진짜 어렵다 하는데 이런 와중에 진로우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좋은 걸 넘어서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진로우 실적을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뭘 하려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뭐, 임대사업 얘기도 나올 거고, 기술 혁신이나 에이전트 관련 새로운 전략까지 아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진로우의 현재 위치랑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면서 이 거대 플랫폼의 다음 행보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역시 실적 숫자부터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요. 3분기 총 매출이 6억 7,60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나 늘었다고요. 16%면, 상당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 EBITDA라고 뭐 이자니 세금이니 빼기 전 영업이익 있잖아요. 그것도 1억 6,500만 달러로 자체 전망치 최고 수준을 넘겼어요. 아, 가이던스 상단은 넘었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그냥 일반 회계 기준으로 봐도 순이익이 1,000만 달러, 흑자 전환 성공입니다. 와, 갭 기준으로도 훅자면 진짜 대단한 거네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 진로우 스스로도 주택시장 바닥 다지는 중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아직 뭐 완전 회복은 아니란 얘긴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적이라니 좀 더 뜯어보면 주택 판매 관련 매출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보다 10% 늘었는데 이게 전체 주택시장 성장률보다면 한 5%포인트 정도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500베이시스 포인트? 그 말은 시장 평균보다 진로가 훨씬 잘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냥 시장 따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점유율을 더 뺏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 부문 보면 성장세가 더 놀랍습니다. 주거용 전체 매출은 7% 성장인데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쪽은 무려 36% 급증했어요. 36%요? 와. 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임대사업입니다. 이건 뭐 41% 성장 정말 대단하죠. 41%. 임대 쪽이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군요. 근데 이렇게 매출만 늘린 게 아니라 비용 관리도 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수익성 지표인 조정 이비다 마진율이 작년 3분기보다 2%포인트 이상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속도 알차졌다는 거죠. 내실도 다졌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손에 준 현금,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올해 첫 9개월 동안 이게 2억 9,500만 달러나 돼요. 분기 말에 갖고 있는 현금이랑 투자 자산도 14억 달러로 꽤 넉넉하고요. 와, 돈도 많네요. 앞으로 뭐 투자할 여력도 충분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특히 임대 사업에 힘을 싣는 모습인데 아까 41% 성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회사 전체 매출의 26%,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어요. 대체 어떤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걸까요? 네. 임대가 지금 진로의 확실한 성장 엔진이에요. 특히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거요. 이쪽 관련 매출은 무려 62%나 늘었어요. 62%요? 와. 네. 진로 임대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괄적인 양면 마켓플레이스 구축이에요. 양면 마켓플레이스. 라면 임대인이랑 임차인 양쪽 다 만족시킨다는 건가요? 그렇죠. 단독주택 임대인부터 수천 가구 관리하는 대형 관리회사까지 모든 종류의 매물을 진로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제일 많아지니까요. 이게 첫 번째 매물 확보 전략입니다. 아, 매물의 양과 다양성. 네. 실제로 지금 진로에 올라온 다가구 리스팅 수가 한 6만 9천 개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전보다 47% 늘었고 2년 전에는 3만 5천 개였으니까 거의 2배 된 거죠.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레드핀이나 리얼터닷컴 같은 다른 사이트에도 진로 매물을 같이 보여주는 리스팅 신디케이션 계약도 맺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매물 늘리는 거 말고 다른 축은 뭔가요? 두 번째 축은 거래 경험의 현대화입니다. 그냥 매물 보여주고 끝이 아니라 임대 계약하는 과정 전체를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초기 비용이나 월세 말고 또 내야 되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거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또 집 여러 군데 지원할 때마다 신청서 계속 쓰는 거 번거로우니까 한 번 쓰면 여기저기 다시 쓸 수 있는 단일 임대 신청서 같은 기능도 제공해요. 오, 그거 진짜 편하겠는데요? 맨날 똑같은 거 또 쓰고 또 쓰고. 라는 회사랑 파트너십도 맺었어요. 성실한 임차인한테는 좋은 거죠. 와, 신용 점수까지. 네. 그리고 또 소규모 임대인들을 위한 리스팅 스포트라이트라는 좀 더 눈에 띄게 광고할 수 있는 상품도 내놨고요. 결국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만족시켜서 플랫폼에 계속 묶어두려는 전략입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매물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사용자들이 불편해하는 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도 다음에 월세나 전세 구할 때 이런 플랫폼들 한번 써보시면 예전이랑 좀 다른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임대 쪽 혁신이 눈에 띄는데 사실 이런 움직임은 주택 판매, 그러니까 매매 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진로가 이제 단순 매물 정보 사이트를 넘어서 집 사고 파는 전 과정을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쇼케이스 기능인가요? 3분기에 새로 올라온 매물 중에 3.2%가 이걸 썼다는데 이게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쇼케이스는 뭐랄까 집을 좀 더 폼나게 보여주는 프리미엄 리스팅 서비스 같은 거예요. 핵심은 AI 기술하고 몰입형 미디어인데 예를 들면 AI 가상 스테이징이라고 해서 텅 빈 방 사진에다가 클릭 몇 번 하면 막 가구가 배치되고 인테리어 스타일도 확확 바뀌고 그래요. 아, 가상으로 꾸며주는 거군요. 네. 그럼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집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잠재력을 훨씬 쉽게 볼 수 있죠. 뭐 3D 투어나 인터랙티브 평면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그냥 사진만 띡 보는 것보다는 훨씬 실감 나겠네요. 근데 이게 정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좀 비싼 집들에나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 뭐 전체 리스팅의 3.2%면 초기 단계긴 하죠. 근데 진로는 이걸 계속 늘릴 계획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니까 이런 시각적인 도구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실제로 더 빨리 팔리거나 가격을 더 잘 받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기술을 활용한 또 다른 예로 향상된 시장 경험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뭐죠? 고객 연결의 34%가 이걸 통하고 목표는 75%라고 하던데. 향상된 시장 경험은 그러니까 진로 통해서 집 살 의향이 높은 사람들을 딱 선별해서요. 실력 좋은 파트너 에이전트나 진로 자체 모기지 서비스랑 잘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연락처만 띡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단순 연결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질 좋은 연결을 만들려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 인수한 팔로업 보스라는 CRM 도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RM이면 고객 관리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에이전트들이 쓰는 거. 맞습니다. 팔로업 보스를 통해서 에이전트들은 진로가 연결해준 고객 정보를 착착 관리하고 구매 과정 내내 체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로 입장에서는 고객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거고 에이전트한테는 강력한 업무 툴을 주는 셈이에요. 75% 목표는 진로 거래 대부분을 이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체 무기지 사업, 진로 홈론즈 성장세도 아까 36%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기술이 쓰이나요? 당연하죠. 주택 구매 대출 실행 규모가 무려 57%나 늘었거든요. 여기에는 바이어빌리티 같은 도구가 한몫했어요. 바이어빌리티요? 네, 이게 뭐냐면 구매자가 자기 재정 상황에 맞춰서 아,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월 상환액은 이 정도 나오겠네? 이런 걸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예요. 벌써 290만 명 넘게 등록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와, 많이들 쓰네요. 네. 이걸 통해서 진로원은 대출받을 준비가 더 잘 된 구매자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온라인으로 그냥 빠르고 간편하게 사전 대출 승인까지 해주는 기능도 넣었어요. 구매자는 편하고 진로는 확실한 대출 고객을 잡는 거죠. AI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요즘 뭐 다 AI 하니까
최근에 챗 GPT 안에서도 진로 기능을 쓸 수 있게 됐다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진로 쪽에서는 이걸 우리 생태계로 들어오는 또 다른 새로운 문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챗봇에 기능 하나 넣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AI 플랫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통로를 열었다는 거죠. 아, 접점을 넓힌다? 그렇죠. 사실 진로는 이미 20년 가까이 집값 예측 모델, 제스티메이트 같은 데 AI를 써왔어요. 아까 말한 쇼케이스의 가상 스테이징이나 팔로워 보스에서 고객이랑 나눈 대화 요약해주는 기능 같은 거 보면 AI가 이미 서비스 곳곳에 꽤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쪽 기술 혁신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여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집을 사고 팔고 빌리는 과정에 다 녹아들고 있네요. 이런 기술 혁신이랑 같이 진로우가 미래를 위해서 또 뭔가 중요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진로 프로라는 거요? 네, 진로 프로. 이건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위한 새로운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인데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통합이에요. 에이전트들이 일할 때 필요한 여러 도구랑 서비스를 그냥 하나로 싹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아까 말한 CRM, 팔로워 보스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에이전트 자기 브랜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 시장 분석 데이터, 그리고 마이 에이전트라고 해서 고객 관리 기능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건 기존에 진로가 에이전트한테 그냥 잠재 고객 연결해주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목표가 뭔가요? 가장 큰 목표는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잠재 고객 정보 주는 회사가 아니라 에이전트 사업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죠. 관계를 격상시킨다? 네. 진로 통해서 만난 고객뿐 아니라 에이전트가 원래 알던 고객이나 다른 데서 데려온 고객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중심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의 거의 모든 업무에 진로가 깊숙이 관여하겠죠. 그 대가로 멤버십 비용을 받아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려는 거고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여러 프로그램 따로 안 쓰고 하나로 다 되니까 편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진로에 더 꽉 묶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일 수 있어요. 진로는 이 프로가 또 진로 프리퍼드라는 상위 우수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가는 다리 역할도 할 거라고 설명해요. 진로 프리퍼드는 또 뭔가요? 그건 기존의 플렉스 모델, 그러니까 거래 성사되면 수수료 받는 모델을 포함해서요. 고객 서비스 잘하고 성과 좋은 에이전트들한테 더 많은 기회랑 지원을 해주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이에요. 진로 프로를 통해서 에이전트들 실력을 키우고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프리퍼드 파트너로 데려오겠다. 이런 로드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당장 이걸로 돈을 많이 벌겠다기보다는 일단 시장에 잘 안착시키고 반응을 보는데 좀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플랫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 사고 팔고 빌리는 사람들 경험도 좋게 만들고 동시에 파트너인 에이전트들이랑 관계도 더 끈끈하게 가져가려는 딱 양면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잘 통한다면 앞으로 실적도 계속 좋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나왔어요? 4분기 전망도 괜찮습니다. 매출은 6억 4,500만 달러에서 6억 5,500만 달러 사이로 봤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에서 18%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오, 꾸준하네요. 네, 근데 특히 놀라운 건 임대 부문 성장세가 3분기보다 더 가팔라져서 45%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다는 점이에요. 아, 임대는 정말 멈추질 않네요. 그렇죠. 조정 EBITI 역시 1억 4,500만 달러에서 1억 5,500만 달러 사이로 수익성도 계속 견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같은 것도 다시 언급했나요? 네, 2026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 성장하고 EBITI 마진도 계속 개선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시했던 중기 목표 연매출 50억 달러에 EBITI 마진 45% 달성하겠다는 거 그거 아직 유효하고 자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전략 잘 먹히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라.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죠. 네, 오늘 진로우의 3분기 실적하고 전략을 쭉 훑어보니까 확실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시장은 어려운데 재무 성과는 탄탄했고 특히 임대 사업이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쇼케이스나 AI 같은 기술로 사용자 경험을 바꾸려는 노력, 또 진로 프로처럼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까지 여러 중요한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냥 집 보여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거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기술과 서비스를 다 통합하려는 그런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로우처럼 이렇게 큰 기술 플랫폼이 매물 검색부터 대출, 심지어 에이전트들이 쓰는 업무 도구까지 모든 걸 다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점점 더 빨라지면 과연 우리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지역은행 같은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역할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게 그냥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그런 통합된 주택거래 경험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물론 편해지는 건 있겠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가치나 아니면 또 새롭게 생각해야 할 점들은 없을지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